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이번 해 마지막 날이에요. 분위기도 분위기고 해서 제가 오늘은 기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연말 연시가 되면은 불우이웃을 돕는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익명 기부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아까도 뉴스를 보면서 또 그런 기사를 또 많이 봤어요. 주로 보면은 이렇게 풍족하게 사는 분들보다는 풍족하지 않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거를 또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소식들을 이게 접하면서 과연 우리가 불우이웃을 돕고 어려운 상대들을 돕고 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선한 행위들을 하고는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으로 해서 상대방들을 진정 우리가 돕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시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또 왜 그러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바른 방법으로 상대방을 도우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상대방들을 돕는다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나의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또 어떤 측면에서 좋지 않은 그런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제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좋은 일을 했다고 혼자서 뿌듯해하고 앉아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 도움은커녕 부작용만 일어났다 하면은 안 좋게 되는 그런 질량만큼 내가 나중에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선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옛날 방식으로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거 저런 거를 바르게 분별을 한 후에 뭔가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하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인간 진화의 방향성과 단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를 해야 어떻게 하는 것이 상대방을 돕는 것이냐에 대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인간은 진화를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인데요. 이제 진화 초기부터 지금 이제 지식을 쭉 갖추다 보니까 이제 상식까지 우리는 와버렸죠.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수준에 딱 있어요. 0%서부터 30%대까지는 아주 기초적인 진화를 하는 단계고요. 이때는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먹고 살고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문제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던 단계였다고 치면 30에서부터 70%까지의 단계는 지식이 발전을 하면서 방대한 양의 지식을 흡수를 함으로써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의식의 팽창, 진화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지금 우리 상태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요게 끝이 아니고, 문제는 요게 끝이 아니고 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요 다음 단계가 바로 인간 진화의 마무리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속해 있는 요 상식의 단계는 2기의 단계예요. 2기의 단계. 2기의 단계라고 하는 것은 상대를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단계죠. 이제 우리의 인간 진화의 단계를 물질 행성의 이제 탄생서부터 성장 과정에 비유를 하면, 물질 행성이 처음에는 작은 덩어리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주변의 물질을 다 흡수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제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흡수를 하면서 자기 사이즈를 팽창을 시키는 단계가 있죠. 그래서 일단 자기 사이즈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단계에서는 무조건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끌어들이고 갖다 넣는 시기죠. 그래서 일단 자기 고유의 사이즈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낸 후에는 이 행성에 중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질적인 변화를 거친 후에 이제 빛이 나기 시작하는 초신성이 되는 거예요. 초신성의 단계에서는 뭐예요? 뭘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시스템을 다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이 나면서 그 존재가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행성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상태가 딱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물질 행성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때 자기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물질을 흡수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지식을 흡수하고 질량을 흡수하면서 나만의 어떤
에너지 질량의 사이즈를 만들어내는 요 수준을 말하는 거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단계에 머무르고 있을 때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이지 상대방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주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단계라는 거죠. 여기서는 누구를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별로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기의 영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이것은 뭐예요? 주관성의 영역이에요. 주관성의 영역. 지금 이제 내가 상식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답을 가지고 그 답을 토대로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분별을 하는 시기라고 했죠. 그럼 이제 그거는 나만의 주관성의 세계예요. 내가 세상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내가 갖고 있는 방식과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방식이 다 다르죠. 열이면 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각자의 주관성의 세계를 내가 만들어 놓고 나의 주관성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주관성의 세계예요. 나는 내 외부에 있는 대상을 분별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주관성의 잣대 없이 그냥 바로 실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이거를 거쳐서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대를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의 실체는 내가 알 수가 없죠. 내가 생각하는 그가 있을 뿐이에요. 그죠? 그 사람은 실체고 내가 만들어낸 그 사람은 하나의 허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나의 주관성 속에 단단하게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식의 세계 사이 영역이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나를 많이 갖추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영역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쪽에 진리의 영역은 뭐죠? 이것은 공적인 영역이고 이타의 영역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타를 한다고 해도 진정한 이타는 공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비로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타의 영역, 그 다음에 공의 영역, 그 다음에 진리의 영역,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세계가 분명히 극명하게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식까지 왔다고 했을 때 상식에서 진화가 끝났으니까 푹 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가서 여기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제로 어디 있어요? 상식에 다 묶여 있잖아요. 그죠? 이 상식의 세계는 사의 세계고 이기의 세계인데 여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한다는 행위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상대를 이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기의 영역 안에 묶여 있으면서 이타의 행위를 할 때 왜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첫 번째 부작용은 제가 아까 주관성의 세계라고 했죠? 상식의 세계는. 나는 상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상대를 잘 몰라요. 내가 상대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안다고 하지만 내 식대로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떤 측면에서 도우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부터 알아야 도울 수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떤지 모르고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이 사람 이러저러 하니까 이러저러한 거를 내가 도와주면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내가 혼자 분별을 해서 그 사람한테 그걸 베푼단 말이죠. 그럼 받아들인 사람은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내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와 같냐면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배가 고픈지 머리가 아픈지 허리에 통증이 있는지 마음이 괴로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 저 사람은 목이 마를 거야 하고 내가 물을 갖다 주는 거랑 똑같아요. 나는 마음이 아파서 죽겠는데 나한테 물을 먹으라고 주면 그 사람이 물 한 잔 먹고 나를 고마워할까요? 별로 고마워 안 해요. 우리가 이제 누구 도와놓고는 아니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도와주는데 고마운 줄은 모르지라는 그런 느낌을 왜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쟤 너무 싸가지 없어. 아니 그렇게 도움을 줬는데 어떻게 애가 고마운 줄을 몰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 영역이 아직 다 묶여있는 사람들인데 내 나름대로 나는 뭔가를 상대한테 도움을 준다고 행위를 했는데 그 도움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한테 이로움이 안 간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왔을 때 내가 정말 도움이 돼야 그 사람을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을 탓할 일이 전혀 아닌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작용이 뭐냐면은 내가 해놓고는 내가 나를 내세우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이제 정말 좋은 마음을 갖고 누구를 막 도왔다고 해요. 도왔다고 하는데 그 도우는 그 행위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다 이제 뭔가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질량을 이렇게 퍼서
뚝 뛰어갖고 상대방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이라고 하는 건. 이게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주는 건데 나는 이제 주면서 그냥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준다라고 나는 혼자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알아챌 수도 있고 내가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놓고는 내가 했다라고 나를 내세우려는 마음, 그 욕심이 그 안에 싹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엔 나도 속아요. 내가 상대를 막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내가 나를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보니까 아 그게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욕심이 있었네라고 깨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그렇듯이 이게 자기도 많이 속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이기의 영역에서 내가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했다라고 나를 내세우는 게 있어서 상대방한테 내가 많은 거를 막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내가 고마운 줄 몰라요. 그리고 인정을 잘 안 하죠. 그러면은 어느 날 어때요? 술술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내가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내 도움을 받은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내 욕을 하든 나한테 대들고 소리를 지르든 나한테 또 사기를 치든 그건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야 돼요. 그게 진짜 도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그런가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해놓고는 인정받기를 바래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상대를 도운 거란 얘기예요. 그냥 도운 게 아니라 나의 어떠한 측면을 채우기 위해서. 이게 뭐 심리적인 심리적인 정신적인 만족감, 그죠? 또는 사람들한테 나한테 돌아오는 사람들의 인정, 이런 거를 내가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 상대방을 활용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까 나의 어떤 그런 결핍된 그런 측면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고 그거를 이제 내가 이걸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다 그래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땐 거의 100%예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기부 얘기를 했는데